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어를 배우는 내 모습이라는 제목의 한 짧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한 어린아이가 수업 내용이 너무 어려운 듯 자포자기한 채 책을 손으로 쓸어 머리에 넣는 제스처를 반복하는 귀여운 영상이었는데요.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이 모두 빵 터졌다며 한국어 공부에 대한 공감 댓글을 남긴 것입니다. 나 진심 현실 웃음 터져버렸다. 기초 한국어를 떼고 나니까 내가 아는 영역에서 한참 벗어난 단어들이 산더미라는 걸 깨달았다. 이제 이걸 외우기 위한 암기법도 떠오르지가 않는다. 프랑스어를 배울 때처럼 내 모국어인 스페인어와 연결지으면 쉬울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스승님 저도 가르쳐주세요. 하하 나도 이렇게 해서 외워졌으면 좋겠다. 등의 유쾌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한국어 공부에 대해 공감하게 된 것은 최근 K-드라마와 K-팝에 힘입어 어마어마한 한류의 인기 속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전 세계 K-팝 팬들에게 간단한 한국어 트윗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좋아하는 K-팝 가사를 한국어로 따라 쓰며 공부하고 있다는 SNS 게시글은 물론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은데 좋은 어플을 추천해달라는 글도 눈에 띕니다. 또한 이런 글에는 이미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들이 자신이 써본 어플을 추천하는 댓글들이 달립니다.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뜨거운 만큼 어플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캐주얼하게 간단한 단어들을 소개해주는 어플, 한글을 직접 따라 쓰며 익히도록 도와주는 어플, 한국어 대화를 연습시켜주는 어플 등 분야별로 인기가 뜨겁습니다. BBC 등의 해외 거대 언론들도 전 세계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목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감지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각국 주요 대학의 교수들도 이러한 세계인들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 문화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호주 시드니 대학교의 마이클 스펜스 총장은 한국의 코로나 초기 대응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며 효과적인 대처 방식뿐 아니라 사회의 공동이익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한국 문화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스펜스 총장은 한국계 아내와 결혼하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한국 문화의 잠재력을 알아본 그는 그 자신부터 한국어로 수업을 들으며 한국학 과정을 마쳤으며 딸까지 한국학 전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펜스 총장은 한국어 공부를 위해 개인 과외를 하고 있으며 한국어 드라마를 챙겨볼 정도로 한국어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20년 만에 1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국 현대언어협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미국 대학에서 언어 전공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한국어 전공 채택률은 오히려 1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수업의 인기는 폭발적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안드레 슈미트 교수는 10년 전 한국어 강의가 시작됐을 때는 수강생이 30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현재는 150명이 넘는 정원이 꽉 차고도 자리가 모자라 수강 대기자들이 넘쳐난다고 말했는데요. 슈미트 교수는 심지어 시골 농장 출신의 학생이 한국을 알고 싶어서 토론토 대학에 지원하는 일도 있었다며 유튜브의 등장으로 외딴 곳까지 한류 열풍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1차적으로는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되면서 한국어 또한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게 된 것이지만 막상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다 보면 시드니 대학교의 스펜스 총장처럼 한국어에 매료되는 이들도 많았는데요. 해외 커뮤니티에 한글은 세종대왕이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배포한 것이었다는 글이 올라오자 한글의 심플함에 감탄했다는 반응들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정말 놀랍다. 한국어는 이해하기가 정말 쉬워. 이 인포그래픽을 보면 한글을 읽는 법을 알 수 있을 정도지. 중국어로는 절대 못할걸. 한글에 대한 위 내용은 내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야. 한두 시간 만에 언어를 읽을 줄 알게 된다니. 다른 기호라서 가능한 이야기지. 대부분의 아시아의 언어들은 불가능한데 말이야. 나도 하룻밤 만에 한글을 읽는 법을 배웠어. 나는 2005년에 대학교 2학년 때 한국어 수업을 두세 번 듣고는 드롭해서 이후로 공부한 적이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까지 나는 한글을 쓸 수 있어. 한글은 환상적으로 심플해. 같은 글자 기호는 늘 같은 소리가 나지. 영어와는 정반대로 말이야.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스루, 도우, 커프 모두 OUGH로 끝나는데 다 다른 소리로 발음해야 되지. 어디서 봤는데 한국어가 읽기 가장 쉬운 언어인 것이 증명됐다고 했었어. 한국어와 일본어에는 큰 차이가 있지. 한국어는 한자를 하나도 몰라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일본어는 절대 불가능하지. 이처럼 중간중간에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소환되며 한글처럼 환상적으로 심플한 문자는 없다고 외치는 이들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다만 이런 매력에도 영어와 어순이 반대인 한국어는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극강의 난이도로도 유명한 듯 했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고생했는지 발음 기호적으로 한국어는 최강 심플하지.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에게 세계 최강 난이도의 언어야. 한글은 배우기 무지 쉽지. 하지만 한국어는 극강 어려움. 랭크로 꼽히는 언어야. 누가 한국어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로 증명됐다고 했지? 내가 고쳐줄게. 한글이 가장 쉬운 거고 한국어는 엄청 어려워. 흥미로운 정보를 줄게. 꼭 참고해. 저기 한국어 쉽다고 한 애들 다 A학점 받는 애들임.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한국어로 말할 때의 소리가 아름답다는 평이 있기도 합니다. 한 네티즌이 한국어를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냐고 질문을 남기자 여러 댓글이 달린 것인데요. 중국어, 일본어와 비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난 한국어가 정말 예쁘고 흐르는 것처럼 들려서 환상적인 것 같아. 일본어와는 정반대로 말이야. 일본에 악의는 없지만 일본어는 고르지 못하고 별로 듣기 안 좋아. 언젠가 나도 한국어를 꼭 배우고 싶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는 모두 아시아스럽게 들리지만 중국어는 뾰족하고 뭔가 이어지고 빠르고 하는 것처럼 들려. 아시아의 독일어 같은 느낌. 일본어는 중국어랑 비슷하지만 좀 더 느리고 중국어보다는 듣기 편하네. 한국어는 일본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멜로디처럼 들려. 약간 프랑스어처럼 한국말 자체가 상대적으로 애교 같은 느낌이야. 그러자 한 프랑스인은 재미있네. 나는 모국어가 불어인 사람인데 한국어의 모음 활용이 엄청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왔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의 억양이 듣기 좋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한국어는 노래 부르는 것처럼 들리고 뭔가 감성적으로 들려. 아마 말하는 억양 때문이겠지. 나도 늘 영어가 비영어권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했었어. 나한테 한국어는 뭔가 물결 치는 것처럼 들려. 한 번은 친구가 한국 여자들이 말하는 건 고양이들이 야옹거리는 것 같다고 하면서 필리핀 여자들이 말할 때는 닭들이 꽥꽥대는 것 같다고 해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는 한국인들의 억양과 운율이 너무 좋아. 가끔 칭얼대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생동감 있는 언어라서 그런 거 아닐까?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가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나한테는 치, 자, 가, 카 같은 소리로 들렸어. 화난 것 같아 보이긴 했는데 그 친구가 한국어 하는 거 너무 듣기 좋았어. 한국어만의 억양이 서구권에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저도 정말 궁금해졌는데요. 점차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가운데 한국어의 인기도 단기간 만에 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제2 외국어, 교양 외국어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